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당시 300수에 수록되어 있는 영해고적 오수 가운데 제1수를 공부합니다. 이 작품은 작자가 766년 기주에서 강릉과 귀주 일대를 유람하면서 지역 답사 가운데 인물에 대한 감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수는 각각 유신, 송옥, 광소군, 유비, 제갈량이 주제로 등장합니다. 갈수록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강릉 형주로 답사를 갔을 때 유신의 고적을 답사하고 자신의 감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고적을 답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다입니다. 오늘 주인공 유신은 남경 양나라 시인입니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갈족인 후경이 양나라에 쳐들어오자 형주 강릉으로 피신을 갑니다. 강릉에서 황제가 유신을 서위에 사신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사이에 양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신은 고구로 돌아오지 못하고 북조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두 번은 유신의 처지가 지금 안록산이 장안으로 쳐들어오자 사천의 피신에 있는 자신의 신세와 비슷해서 동병상련의 감개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먼저 수련을 보겠습니다. 지리 동북 풍진제하고 표박 서남 천지간이라. 지리 여기저기 흩어지다. 지리멸렬이란 말이 있습니다. 동북은 고향인 장안 일대입니다. 풍진은 바람을 일으키는 먼지인데 여기서는 안사의 난을 가리킵니다. 풍진제, 안사의 난으로 인하여 동북 장안 일대가 안사의 난을 만나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니 지리가 확고의 표박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표박, 서남, 천지간, 표박은 여기저기 유랑생활 한다. 서남은 지금 작자가 머물고 있는 사천과 기주 일대입니다. 천지간은 특히 먼 곳입니다.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안산난이 일어나자 숙종이 있는 영무로 갔다가 창안으로 잡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안산난이 끝나자 파주 사공창군으로 좌천되고 얼마 후에 바로 감숙성, 진주와 동국을 거쳐 성도에서 몇 년간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장강을 따라 내려와서 훈안 일대와 기주를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표박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삼엽누대 엄일월하고 오계 이복 공운산이라. 삼엽은 작자가 머물고 있는 고당역 기주 근처입니다. 누대는 처음 와서 머문 숙소인 서각입니다. 엄일월 오랜 시간 체류하다 머물다. 766년 늦은 봄에 나이 55살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무려 433편이라는 명편을 남기게 됩니다. 삼엽의 누각에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되니 오계의복, 오계는 오계족으로서 소수민족입니다. 원래 남쪽 호남성 근처에 있는 소수민족인데 여기서는 기주 일대를 가리킵니다. 의복, 그들이 입는 전통 복장인 채색 빛깔의 옷을 가리킵니다. 공운산, 구름 덮인 산을 함께한다. 그들과 함께 오랜 기간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엄일월이 공운산으로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오계족 소수민족과 더불어 구름 덮인 산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수련의 서남천지간이 둘째 연의 엄일월과 공운산으로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년에 가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영해고적의 시의 제목과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달호, 사주, 종, 무례하고 사객, 해시, 차미환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유신에 관한 사적을 설명하겠다는 뜻입니다. 갈호, 갈족의 오랑캐들, 사주는 군주를 섬기다. 여기선 양나라 반란군 후경을 가리킵니다. 갈족의 오랑캐가 군주를 섬겨도 무례는 믿을만하지 못하다. 끝내 믿을만하지 못하게 되니 후경이 양나라에서 반란을 일으킨 것은 믿었던 안록산이 현종을 배반한 것과 같다는 숨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객, 애시, 차미환, 사객은 양나라 시인 유신입니다. 시인 유신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시절을 슬퍼하면서 장차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네. 다음 미련으로 가면 시의 제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신 평생 최소술이니 모년 시부 동강관이라. 사객이 유신으로 시상을 이어받고 미환이 소술로 시상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유신은 평생토록 가장 소술 쓸쓸하다. 고적을 답사한
자신의 감개를 기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쓸쓸한 생애를 보냈던 유신, 바로 자신의 쓸쓸함이기도 합니다. 모년, 시부, 동강관, 모년, 말년에 지은 그의 시부 작품들, 동은 감동시킨다, 강관은 천하, 해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년에 지은 그의 작품은 천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네. 특히 말년에 지은 애 강남부라는 작품은 지금까지도 매우 유명한 작품으로 절창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두보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두보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두보가 영예고족 5수 가운데 유신을 왜 제1수에 배치하였을까요? 이미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감상하고 있듯이 유신이 오랑캐 침략으로 서위에 억류되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신세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보가 유신의 문학에 경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보의 춘일억 200시를 보면 두보가 200의 시풍을 찬미하면서 청신유계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청신함은 유신과 많이 닮아 있다. 그의 문학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구에서 4구까지는 자신의 처지와 사천에서의 유랑 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구에서 8구까지는 시의 제목인 강릉의 유신의 고적을 답사하고 느낀 감회를 기탁합니다. 출연의 지리에서 표박으로 시상이 이어지고 있고 둘째 연의 엄일월과 공운산이 작자의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에 오게 되면 과로사주는 양날의 반란 사건이지만 안럭산이 장안을 점령한 사건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슬퍼하면서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유신은 작자 자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미련에 오게 되면 소술과 동관관으로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보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영웅의 고적시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동북 장안 일대에서 전란을 만나 사방으로 흩어지니 지금 서남쪽 먼 곳을 정처 없이 떠돌고 있네. 삼엽의 누각에서 오랜 기간 머물게 되니 채색 옷을 입은 오개족과 함께 구름 덮인 산을 함께 하였네. 가을족 오랑캐가 주인을 섬기는 것은 끝내 믿을 수가 없으니 시인은 시절을 슬퍼하면서 장차 돌아가지 못한다네. 유신은 평생 가장 쓸쓸했으니 말년에 지은 시부는 천하를 감동시킨다네.